바쁘냐? 아니, 왜? 뭐 좀 부탁하려고. 보험 일이라. 약은 약사에게, 설계는 설계사에게. 소개는 시켜줄 수 있어. 가입은 이미 했어.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좀 봐달라고. 뭔데? 울 없니 심장 안 좋은 거 알지? 심장 판막증. 알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아프시지 않았나? 근데 이제 수술해야 된다네. 올 봄에 하신단다. 그래서 작년에 보험 하나 가입했는데 좀 봐주라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좀 보게. 증권 보내봐. 최근 유병력자 보험 또는 간편심사형 보험 가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친구 부모님이 가입하신 보험도 바로 이 보험입니다. 제 오랜 친구이고 부모님도 다 아는 상태라 이 보험의 가입 과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듣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병력자 보험은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그렇다고 유병력을 모두 보상하는 보험은 아니야. 일단 청구는 해봐. 애시당초 이 유병력자 보험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조용히 암암리에 알고 있었을 뿐이죠. 마치 태아보험 때처럼 말입니다. 전에 제가 태아보험은 사실 태아를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 보험의 상황이 그때랑 아주 비슷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최근 한 회사에서 내부용 자료로 이런 걸 배포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사에서만 기왕력, 그러니까 유병력도 보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에 반박하며 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시기와 보험사고의 세 유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질병의 발생 시기와 보험사고에 관한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죠. 질병보험은 질병의 발생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 전부터 그런 경우가 많죠. 즉,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하면 계약 전에 질병이 발생하고 보험사고는 계약 이후, 즉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보험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해보험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즉 골절이 생기므로 모두 보험 기간 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질병보험은 발생, 그러니까 심장 판막증은 보험 기간 전, 보험사고, 그러니까 수술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보통약관의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군조의 사례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질병보험의 최초 발생 시기는 객관적으로 확정짓기 어렵다고요. 그리고 유사한 대법원 판례 역시 질병이 책임 개시 시기 전에 발생하더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분조의 사례에서는 이를 무시하면 질병보험의 근본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질병보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질병의 발생 시기가 보험기간보다 먼저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질병보험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 팔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지 의무를 도입한 겁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손해율이 막심할 것 같은 계약들이 있으면 사전에 보험사가 알아서 걸러내라고 만든 겁니다. 물론 계약 전 발병 부담보도 이런 비슷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한 번 걸러냈던 거죠. 하지만 현재 고지 의무와 중복이라는 점, 보험 수익자에게 질병이 보험 기간 내에 생겼다는 것까지 입증 책임을 지우므로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재는 무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죠. 유병력자 보험은 이런 고지 의무에 속가내기 과정을 거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 발생한 질병도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약관 중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2번 수술입니다. 즉 질병, 그러니까 심장 판막증은 계약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인 입원과 수술은 보험 기간 내에서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질병의 발생과 보험사고에 관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죠. 만약 질병의 발생과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형은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아무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상법 644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길어서 헷갈리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고 하는 조항이죠. 이 조항은 보험계약 전, 즉 보험기간 전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서 아까 얘기한 질병보험의 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즉 질병의 발생은 놔두고 보험사고만 살펴보면 보험사고가 계약 전인 경우거든요. 아까 설명한 1유형은 계약 후였죠. 따라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를 다시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잖아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해보면 이미 결혼을 하고서 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망한 비유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 조항은 없어도 됩니다. 상법의 일반법인 민법에도 이미 있거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민법 제 535조 말입니다. 따라서 상법 644조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민법 조항을 다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약관을 살펴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진단비들입니다. 대부분의 진단비들은 보험 사고를 정의하면서 진단 확정, 즉 질병의 발생도 보험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단 확정까지가 하나의 보험 사고인 셈이죠. 따라서 이미 진단 확정된 심장 판막증은 계약 전 발생한 보험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 보상이 될 수가 없죠. 약관에 따로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그냥 당연히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확정이 보험 기간 내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즉 원래의 암과 인과관계가 전혀 새로운 암이 생기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또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죠. 그럼 만약 질병의 발생 시기는 보험기간 내인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밖에서 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 해지 후에 보험사고가 생긴 그런 경우 말입니다. 답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라는 분조의 사례에서는 보험기간 내 간암을 진단받고 사망은 계약 해지 후 보험기간 밖에서 생긴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간암으로 진단받았다고 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간암의 발생이 바로 질병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인 사망은 아닙니다. 결국 그 사례의 건은 부지급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의 홍보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 홍보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아까 대부분의 입원, 수술비가 1유형에 속하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왜일까요? 그건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이라고 하여 보험사고를 보험 기간 내로 다시 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2유형에 속한 진단비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보험사는 그걸 없앴다고, 그래서 타사와 다르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타사들의 약관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미묘하게 달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보험사에서 반박 자료를 냈던 겁니다. 자, 이게 전 보험사를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메가프로네셋의 이지훈 팀장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검토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꼼꼼하시네요. 어차피 진단비는 전 보험사 모두 안 되니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만 보면 되죠. 근데 정말 각 보험사마다 미묘하게 다르네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급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유병력자 보험의 경우 모든 유병력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병보험의 특성상 유병력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원, 수술 등의 담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진단 확정까지 하나의 보험사고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는 31번 코로나 확진자와 한방병원 얘기를 다루려고 했는데 그거 언제 하지? 코로나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보상업계에는 많은 고수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엄청난 실무 경험을 갖춘 은둔 고수들이 말이죠.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반면 그런 거 없이 말만 많은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이요. 많은 전문가들이 시끄럽게 떠들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한 위기 상황에서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않고 대구로 자원하여 내려가시는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제,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